예, 수업이 좀 끊겼네요. 뭐 오히려 더 잘 됐죠.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간까지 제가 매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짜리 파일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정도가 파일이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다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출석 인정이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번부터는 사실은 뭐 1시간 단위 정도로 자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예, 제가 녹화를 중단을 했는데 그래도 딱 맞게 했어요. 지난번에 히스태깅 그리고 여러 가지 태깅, 퓨전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지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말한 대로 그렇게 요구한 대로 이번 주부터는 뭐 1시간짜리든 아니면 한 3, 40분짜리 정도를 두세 개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 마지막 이 본 강의의 마지막 4주짜리 강의는 4주에 해당하는 강의는 제가 이미 다 녹화를 했어요.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짜리로 4주 걸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편집을 해서 자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그냥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1시간 이내의 파일로 나누어서 녹화를 하고 올리도록 하죠. 예,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제 벡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여태까지 배워온 여러 종류의 벡터들이 있고 이번 시간에 배울 벡터는 파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 얘기하는 박테리오 파지가 뭔지는 알죠? 우리 DNA 시간에 T4, 뭐 RNA 폴리머레이즈 하면서 뭐 T7, SP6, 뭐 우리 흔히 람다 파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애니멀셀, 그러니까 유캐리오트 인펙션에서 사는 그런 생물들을 이제 바이러스라고 통칭을 하고 똑같은데 이제 숙주가 프로캐리오트인 그런 바이러스를 박테리오 파지, 그냥 줄여서 파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파지 의 성질을 똑같이 이용한 그런 벡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지 벡터는 뭐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쓸 텐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벡터와 파지 벡터의 차이점을 뭐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라 그랬죠? 일단 일반적인 벡터는 벡터가 가져야 되는 성질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될 수 있으면 사이즈가 작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작은 게 좋다 그랬죠? 작아야 되는 필요성이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예.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사이즈가 작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벡터가 뭐 작아야 뭐 다른 것보다 그거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콜라이에 우리가 벡터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벡터만 갖고 뭘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넣는 유전자의 사이즈가 보통은 뭐 적은 거는 뭐 한 1kb 내외가 되겠지만 큰 것들은 3K, 5K 막 이렇게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콜라이에 우리가 뭐죠?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박테리아에는 한 10kb 맥시멈 10kb 정도까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뭐 10kb가 넘어가면 벡터는 그렇게 뭐 라이게이션까지는 할 수 있어요. 라이게이션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요. 셀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통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10kb가 잘 안 된다고 하면 9kb는 잘 되느냐? 그것도 잘 안 돼요. 8kb, 7kb, 그러니까 하여튼 10kb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벡터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유전자의 사이즈가 한 7, 8kb 그 정도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벡터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성질로는 5kb 넘으면 조금 좀 그렇다라고 보죠. 6kb 뭐 그 정도까지. 근데 그 이상으로 너무 크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제약이 생기냐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벡터에다가
뭐 지금 여태까지 말한 건 어떤 유전자를 넣는 얘기였는데 오늘 넣을 얘기는 좀 달라요. 유전자를 넣을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상 굉장히 큰 프래그먼트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벡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람다 파하지 같은 경우, 파하지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kb, 30kb 굉장히 큰 프래그먼트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플레이트에 이제 이퀄라이를 스프레딩 하잖아요. 스프레딩 하면 뭐 10cm DC 같은 데 보면 콜로니가 나와야 맥시멈 한 100개, 200개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박테리아에다가 파지를 인펙션 시키면 거의 100% 효율이 나오거든요. 거의 100%로 그러니까 심지어 트랜스포메이션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DNA가 다 각각의 박테리아에 다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효율이 이거는 박테리아의 파지 벡터를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가 인펙션 된다고 해서 인펙션의 개념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DNA를 이퀄라이에 집어넣는 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트랜스포메이션 효율보다 인펙션의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인펙션해서 얻을 수 있는 콜로니의 개수가 거의 한 100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스프레딩해서 콜로니를 한 100개, 200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똑같은 DNA 양을 인펙션 시키면 거의 100개에서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가까이 뭐 이렇게 인펙션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 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여러 개의 콜로니. 인펙션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콜로니라고 안 하고 플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파지 벡터를 쓰면 굉장히 큰 프래그먼트를 넣을 수 있다. 보통 한 10배. 그냥 아주 단순 계산으로 보통 이퀄라이는 보통 한 4K, 5K 뭐 그 정도라면 얘는 20K, 30K니까 뭐 한 5배, 10배 정도로 넣을 수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말은 다르지만 인펙션, 이피션시가 한 100배 차이가 나요. 그런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큰 장점이 있는 박테리오 파하지 람다 벡터를 어느 때 쓰느냐? 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만들 때 많이 써요. 라이브러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이브러리 도서관 뭐 그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어때요?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잔뜩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DNA 프래그먼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근데 그 모르는 것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아는 것들을 다 모아놓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cDNA,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cDNA 라이브러리하고 지노믹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지노믹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cDNA 라이브러리는 뭐겠어요? cDNA 라이브러리는 이퀄라이 혹은 휴먼 애니멀 셀이 원셀이 특정 시기에 발현하는 RNA를 다 뽑아요. cDNA가 뭐예요? 그러니까 DNA에서 트랜스크립션 되면 이제 mRNA가 되죠. mRNA가 되면 얘를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으로 뭐 올리고 DT로 하던 랜덤 프라이머로 하던 이렇게 반대쪽 그 mRNA와 상호적인 DNA 절편을 만드는 게 cDNA, 컴플리멘터리 DNA에서 cDNA잖아요. 이 cDNA들을 다 모아서 이게 mRNA 종류가 뭐 수만 종이 될 테니까 이것을 cDNA로 만들면 얘네들이 cDNA 종류가 이제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겠죠.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면 걔네들을 종류가 이제 cDNA가 엄청 많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벡터에 다 넣어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둔 거를 cDNA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지노믹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뭐 다른 거 없이 지노믹 DNA를 잘라요. 지노믹 DNA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우리 지노믹 DNA 사이즈가 휴먼 보통 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 정도 되죠. 휴먼 지놈이 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 정도가 돼요. 베이스 페어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휴먼 지놈을 이제 엔자임으로 잘라요. 엔자임 보통 우리 이퀄함, MH1 뭐 이런 리스트릭션 엔자임, 우리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울 텐데,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자르면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뭐 GGATCC, GGATCC 5', 3', 5', 3', 이게 MH1이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인데, 얘가 여기와 여기를 잘라요. 그래서 휴먼 지놈 전체 지노믹 DNA를 이 MH1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GGATCC라는 이 시퀀스가 휴먼 지놈에 몇 개나 있을 거냐, 아니면은 휴먼 지놈 시퀀스 중에 몇 베이스마다 얘가 나올 확률이 있냐면, 당연히 얘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6승 베이스마다 이런 시퀀스가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4의 6승이 뭐예요? 2의 12승, 2의 10승이 1024니까 2000, 4000, 한 4000 몇 베이스 페어당 한 번 이런 시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4000, 뭐 대충 3이랑 비슷하다고 보고 1000이면 하나, 둘, 셋 하면 10의 6승 조각이 나오죠. 10의 6승계의 이런 DNA들이 나와요. 이런 DNA들을 우리가 벡터에다 이렇게 다 모아요. 다 모으면 10의 6승계의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생기겠죠. 인디펜던트한 클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서 박테리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놓고 그것들을 풀로 다 모아놓은 것, 이것이 지노믹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느 때 쓰느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좀 그런 게, 요새는 지노믹 라이브러리에서 뭔가를 스크리닝 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휴먼 지놈 시퀀스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미. 근데 얼마 전만 해도 휴먼 지놈 시퀀스를 알 수 없을 때 어떤 유전자의 주로 이제 프로모터 스터디 할 때, 프로모터 클로닝 할 때 지노믹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A라는 유전자가 어떤 펑션을 하느냐, 그런 걸 보려면 우리가 뭐 넣고 빼고 해서 어떻게 셀의 피노타입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스터디를 한다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 어떤 A라는 유전자의 펑션이 이제 잘 알려지면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그러면 이 유전자가 실제로 셀 안에서 어떻게 처음 발현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 시간에 노말 셀이 있고 캔서 셀이 있어요. 근데 노말 셀에서는 이 유전자의 발현이 없고 캔서 셀에서는 이 프로틴이 많이 발현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틴, 이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막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펑션을 한다라는 게 알려지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그룹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왜 노말 셀에는 얘가 발현이 안 되고 캔서 셀에서만 발현되느냐? 이것은 대부분 이제 트랜스크립션부터 유래가 되거든요. 트랜스크립션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아니면은 여기서만 특별하게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이 유전자의 발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이제 트랜스크립션 레벨부터 조절이 되거든요. 물론 트랜스크립션 이후에 mRNA의 스테빌리티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으로 조절될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틴의 숫자, 발현 정도가. 근데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크립션이 많이 되면 프로틴도 많이 만들어지는 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캔서셀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발현이 높아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부위는 어디겠어요? 그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모터 부위를 클로닝을 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프로모터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뭐 뒷부분에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프로모터 어널리시스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쭉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하고, 어쨌든 그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을 클로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모터라는 부위는
어디겠어요? 그 유전자 ATG 앞부분 혹은 정확히 말하면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는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업스트림 쪽에 굉장히 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베이스가 프로모터에 중요한지 그거는 각 프로모터마다 다르고 레귤레이션 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휴먼 지놈 시퀀스를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지노믹 DNA를 뽑아요. 지노믹 DNA를 뽑아서 휴먼 지놈 시퀀스, 이미 시퀀스 다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PCR을 하면 되잖아요. PCR을 해서 탁 내가 원하는 어떤 A라는 봅시다. 지놈상에 내가 원하는 A라는 유전자가 여기 있고 지놈 시퀀스 다 아니까 있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얘의 A 프로모터가 될 거잖아요. 프로모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PCR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내가 얻으면 돼요. 얻으면 되는데 PCR의 또 단점이 하나 뭐 있었죠? 우리 기억나세요? PCR의 단점 아니야 PCR의 단점? PCR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시퀀스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프라이머를 만들 테니까.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휴먼 지놈 시퀀스 다 아니까. 프라이머는 알아요.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긴 건 PCR이 잘 안 돼요. 얘기했었죠. 그래서 PCR 하는 엔자임이 텍 폴리머레이즈잖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그러면 텍 폴리머레이즈를 좋은 것으로 막 개량을 해요. 개량하는 방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PCR로 뭔가 유전자를 클론해서 그걸 갖고 뭔가 일을 하려면 에러가 없어야 돼요. 에러 레이트가 높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PCR해서 클론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보면 원래 거랑 다른 시퀀스를 일부분이라도 갖게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유전자의 펑션에 크리티컬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스터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PCR, 텍 폴리머레이즈를 개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에러 레이트가 없는, 잘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텍 폴리머레이즈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 부분을 PCR로 뜰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프로세시비티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긴 부분의 프래그먼트를 PCR로 합성할 수 있는 그런 텍 폴리머레이즈를 개량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우리 회사의 텍 폴리머레이즈는 10kb도 쉽게 PCR이 된다, 20kb도 심지어 잘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실험실에서 또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보통 5kb 넘어가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프로모터를 우리가 한 5kb 정도 클론해서 일을 했는데 이 안에서 이 A라는 유전자의 발현에 관련되는 그런 팩터들을 다 찾을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모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앞부분에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하는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 유전자의 발현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터 스터디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큰 프래그먼트를 잡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프래그먼트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요새도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 지노믹 라이브러리를 사서 거기서 스크리닝을 해서 큰 프래그먼트를 얻게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금세 조금 전에 했긴 했지만 우리 휴먼 지놈이 한 3 곱하기 10에 구성되고 엔자임으로 자르면 뭐예요? 엔자임으로 자르면 한 4,000 베이스마다 하나씩 잘리게 되니까 산술적으로 한 10의 6승계의 이런 프래그먼트가 존재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모아서 이거를 플레이트에 깔아야 10cm나 심지어는 한 15cm 정도 되는 플레이트에 다 깔아야 다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미디어에 얘네들을 인디펜던트한 클론을 다 키운 다음에 액체 미디어에서 스크리닝 하는 게 아니라 고체 배지에 깐 다음에 거기서 뭔가 스크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고체 배지에 깔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cm, 15cm라고 하더라도 끼케야
100개, 200개, 10cm, 15cm 또 한 500개라고 합시다. 한 500개의 콜로니가 깔린다라고 하면 500개, 많이 해서 1000개. 그러면 10에 1000개면 10에 3승 빼면 남는 게 10에 3승이에요.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를 플레이트에 깔려고 하면 10에 3승 1000개의 플레이트를 깔아서 1000개의 15cm 플레이트를 깔아서 여기서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이거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00개 실험실에서 스크리닝 못해요. 못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플레이트의 개수를 줄일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플레이트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여기는 아까 뭐죠? 한 4000 베이스 정도 되는 40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프래그먼트를 벡터에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큰 거는 벡터에 들어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만약에 큰 걸 넣을 수 있다. 뭐 심지어 람다 파지 20kb 그러면 이거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아지면 얘가 프래그먼트 수가 10의 6승이 아니라 10의 5승계 정도로 줄어요. 그쵸? 10의 5승계 정도로 줄고 아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콜로니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100개, 200개, 500개 그랬는데 이 람다 파지를 쓰면 인펙션이 되기 때문에 인펙션이 거의 100% 되기 때문에 얘는 이 플레이트당 보통 1000개, 그러니까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를 깔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00개면 한 10에 4승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에 4승을 빼면 한 10개? 그러니까 여기서 1000개의 플레이트에 깔아야 얘네들을 다 깔 수 있는 그런 거가 여기서 10에 1승, 10에 2승, 그래서 한 10에 3승이 줄어서 결론적으로는 한 10개에서 한 20장, 10장에서 20장 정도의 플레이트에 깔면 모든 콜로니, 여기는 콜로니가 아니라 플락이라고 얘기해요. 인펙션 시킨 거니까. 플락을 한 20개의 플레이트에 다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스크리닝이 가능한 거예요. 스크리닝을 어떻게 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만들 때 일반적인 벡터로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랜스포메이션까지는 가능해요. 트랜스포메이션? 아니, 그냥 DNA를 10의 6승 절편, 10의 6승계의 인디펜던트한 DNA 조각을 벡터에 라이게이션 할 수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원래는 플레이트에 깔아야 되는데 플레이트에 안 깔고 그거를 그냥 액체 베이지에 키워도 되거든요. 액체 베이지에 키우면 그게 다 인디펜던트한 클론이 거기서 다 자라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트에 깔아야 되는데 스크리닝 할 플레이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각각의 벡터에 큰 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람다 파지 벡터를 써요. 큰 거를 집어넣으면 되고 또 한 가지는 트랜스포메이션보다 효율이 좋은 인펙션의 개념을 쓰면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합쳐서 한 1000배 정도 효율이 높아지면 깔아야 되는 플레이트의 개수가 1000개에서 10개 정도로 줄게 되는 거예요. 1000개에서 10개 맞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스크리닝하고 그럴 때에는 이 라이브러리 자체를 람다 파지 벡터에 만들어야지 일반 벡터에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스크리닝 하는데 너무 많은 스크리닝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파지 벡터를 사용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핸드아웃 11페이지에 들어있어요. 11페이지에 써있는데 봅시다. 람다, 박테리오 파지, 람다 벡터 뭐 그런 얘기들이 쫙 써있고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박테리오 파지, 람다 vectors are commonly used for construction of genomic libraries. genomic library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목적상 cDNN 라이브러리도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박테리오 파지 람다의 지놈이에요. 파지 람다 지놈. 지놈이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인데 여기는 표현을 싱글 스트랜드처럼 했는데 더블 스트랜드로 리니어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리니어한 DNA인데 거기 보시면 그림에 MH1 사이트가 있고 레프트 암, 라이트 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박테리오 파지의 이 지노믹 시퀀스를 보니까 얘가 박테리오 파지가 생활사가 어떻겠어요? 얘가 이제 일단 척 붙어서 이콜라이가 있으면 이콜라이 표면에 척 박테리오 파지가 붙은 다음에 거기서 보통 이제 DNA만 이콜라이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레플리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코트 프로틴을 또 많이 만들어서 셀 안에서 만들어서 얘를 깨고 나와서 자기 증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일단 그러니까 핵이 아니라 셀 안으로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간 DNA에서 레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코트 프로틴 패키징 하는데 다시 싸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패키징에 필요한 프로틴들 유전자들 그런 것들은 이제 박테리오 파지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레플리케이션이나 코트 프로틴들이 주로 박테리오 파지 지놈의 레프트 암이나 라이트 암 양쪽 끝쪽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부분은 뭐 별로 필요가 없어도 얘가 똑같은 생활사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요 가운데 부분을 떼내고 내 DN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면 벡터처럼 똑같이 인펙션 됐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됐다가 나오면 걔 DNA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박테리오 파지 지놈 자체가 워낙 크니까 레프트암, 라이트암을 떼고도 한 20kb 정도를 떼내고 이 부분에 지놈 이런 DNA들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DNA를 넣어줄 수 있어요. 거기에 The advantages of this type of system versus plasmid like PBR322R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보다 이런 박테리오 파지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들이 있는데 장점들이 뭐가 있냐면 1번 The phage genome is able to package efficiently with DNA insert as large as 20 kilobase라고 돼 있어요. 20 킬로베이스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인서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furthermore, the packaged phage are highly infectious and infect E. coli at a much higher efficiency than plasmid transformation method.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미드 DNA를 이콜라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마이크로그램의 DNA를 사용해서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의 라이게이션 된 플라스미드가 있을지라도 이콜라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콜로니가 그 각 콜로니마다 맨 처음에 하나의 DNA가 쏙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인디펜던트한 콜로니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효율이 모든 DNA가 컴퓨터 셀이 있다고 해서 다 100% 다 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콜로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테리오 파지가 인펙션 되는 것은 거의 이 DNA 양에 만약에 DNA가 있고 여기에 이콜라이가 있다면 이콜라이 양이 충분하다면 이 DNA 모두가 각각의 이콜라이에 다 인펙션 될 수가 있어요. 거의 100%. DNA 상으로서는 100%. 그렇기 때문에 인펙션 효율이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개수가 거의 100배 이상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박테리오 파지 람다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어떡하죠?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강의를 다시 요청을 하시든지 질문을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스크리닝 하는 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그 얘기는 아주 잠시 후에 하고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아까 보시면
우리 휴먼 지놈이 이제 3 곱하기 10의 구성 베이스 정도 되는데, 이거를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잘라서 어차피 파지 람다 벡터에도 엔자임을 잘라서 넣는 거거든요. 잘라서 넣는 건데, 여기도 뱀H1 사이트를 썼잖아요. 12페이지에도 보면 뱀H1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내 걸 넣으려면 뱀H1 사이트를 넣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거보다 큰 20kb를 어떻게 넣냐는 거죠. 휴먼 지놈을 랜덤하게 박테리아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자르면 당연히 평균적으로 한 4,000 베이스 정도마다 이 엔자임 사이트가 나오게 되니까 그 프래그먼트의 평균은 4,000일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냥 따지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20kb를 넣을 수도 있지만 프래그먼트가 평균 사이즈가 4,000인데 이게 왜 10의 6승에서 이게 숫자가 주느냐. 그건 왜냐하면 방법을 거기 보시면 incomplete digestion of genomic DNA will allow identification of sequence overlap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genomic DNA가 이렇게 있으면 봅시다. genomic DNA가 있으면 뱀H1 사이트는 여기도 있고 4,000 베이스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거는 뱀H1 엔자임을 오래 쓰던지 과량을 쓰던지 충분한 양을 써서 모든 지노믹 DNA를 다 자르면 그 사이즈는 평균 4,000 정도가 돼요. 4,000 베이스 페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걸 넣을 수 있는데도 안에 들어가는 거가 4,000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걸 넣을 수 있는 곳에는 큰 걸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incomplete digestion, partial digestion, 얘를 뱀H1을 넣고 뭐 다 안 자르는 거예요. 쉽게 다 안 자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를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거나 엔자임을 아주 조금 주거나, 그러면 다 못 자르겠죠. 그래서 어떤 애는 여길 자르고 어떤 애는 뭐 여기 자르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띄엄띄엄 이렇게 자르면 프래그먼트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원래는 다 자르면 어때요? 다 자르면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가 이제 다 벡터로 들어가는데, incomplete digestion 하면 어떤 거는 이거, 어떤 거는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어떤 거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거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개의 확률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프래그먼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가 이것들을 자른 다음에 너무 작은 걸 들어가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한 20kb 정도 되게 아주 띄엄띄엄 잘린 것만 모아서 라이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kb 안에는 실제로는 뱀H1 사이트가 여기 잘리고 여기 잘려서 20kb가 된 건데, 그 안에는 많은 뱀H1 사이트, 엔자임 사이트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안 잘리고 여기 잘려서 이렇게 큰 프래그먼트가 된 것만 모아서 라이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이렇게 해두면 일단은 첫 번째로 큰 프래그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지 박테리오파지 람다 벡터를 쓰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쉽게 요거라고 칩시다. 요거랑 겹치는 것들이 이제 서로 겹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게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 잘라서 이거를 각각 요게 다 벡터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랑, 어떤 애는 이런 게 있고, 심지어 그냥 한 3개씩 합시다. 요것도 한 3개가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한 3개가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언뜻 보기에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시퀀스의 순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목적에 맞춰서,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모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주인이고 이 부분이 이제 프로모터인데, 이 프로모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프래그먼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프로모터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합시다.
요 부분이에요. 그럼 요 부분을 갖고 이제 어찌어찌 스크리닝을 해서 요 부분을 얻어서 이걸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더 많은 부분의 DNA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요 부분을 가지고 또 요 앞부분을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요 앞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요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요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요 라이브러리에서 요 앞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걸 갖고 설명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지놈상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시퀀스인데 나는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요만큼을 가지고 프로모터 일을 했는데 만약에 더 앞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프로브로 해서 스크리닝을 하면 요 부분의 요 앞부분하고 요 부분이 겹치잖아요. 시퀀스가. 그러니까 이 동일한 라이브러리에서 스크리닝을 하면 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지놈상에 얘보다 더 업스트림에 있는 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incomplete digestion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안에 서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다 잘라놓으면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물론 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어요.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요 부분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다른 클론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incomplete digestion을 하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람다 파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서 이득이 될 만큼 큰 프래그먼트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큰 프래그먼트 중에 그 뒤에 스크리닝을 하면서 말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오버래핑 되는 그런 DNA 프래그먼트들이 막 섞여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이것을 지노믹 라이브러리 스크리닝하는 걸 한번 보겠어요. 오늘은 강의를 많이 해서 조금 힘드네요. 한번 봅시다. 지노믹 라이브러리,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죠. 한 15장 정도를 이런 15cm 플레이트 정도, 한 15장 정도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다 깔아요. 깔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콜라이는 우리가 콜로니로 나오죠. 플레이트에 이렇게 LB 베이지에 깔면 플레이트 위에 이제 황토색 그런 콜로니가 딱 보이면 이게 여기에 DNA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나온 애구나 라는 걸 아는데, 이 람다 파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콜라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자라서 DNA를 막 레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콜라이를 터뜨리고 죽이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박테리오 파지 람다를 여기다 깔 때는 어떤 식으로 까냐면 이콜라이에다가 이 라이브러리 DNA, 박테리오 파지 람다의 DNA를 섞어줘요. 섞어주면 이 DNA가 트랜스포메이션 인펙션 돼서 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섞어준 것을 DNA로 안 하고 일단 이거를 바이러스 패키징, 바이러스 파티클로 만들고, 이 바이러스를 이콜라이랑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개념이. 섞어주면 인펙션이 되겠죠. 인펙션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콜라이랑 같이 섞어주고 인펙션을 시키고 플레이트에 깔아요. 플레이트에 깔면 원래는 플레이트에 여기는 안티바이오틱스 뭐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이콜라이를 깔면 원래 박테리오 파지 없이 이콜라이만 깐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벡터가 들어간 것을 고르면 콜로니로 뜨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LB 앰피실린 플레이트에다가 우리가 뭐 어떤 앰피실린 리지스턴스 마커를 갖고 있는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플레이트에 깔면 콜로니가 이렇게 딱딱딱딱 뜨죠. 근데 어쩌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콜로니가 아니라 다 이렇게
이런 것을 잔디밭 론이 깔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티바이오틱스가 없는 미디어, 그냥 LB 미디어, LB 배지에다 이렇게 종종 실수로 까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플레이트가 오래된 걸 쓰면 엠피실린이 이제 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깨져서 엠피실린이 없는 플레이트에다 깐 거랑 똑같이 돼버리면 얘가 다 론이 돼요. 전체가 다 그냥 이콜라예요. 그러니까 고동색 콜로니들이 쫙 모여서 전체가 쫙 깔려있는 층이 이렇게 두껍게 쫙 깔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래 이콜라이만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냥 LB 배지에다가, LB 플레이트에다가. 그런데 여기다가 람다를 인펙션 시킨 다음에 하면 원래는 이렇게 다 론이 되는데, 이 중에 인펙션 된 다음에 얘가 이콜라이를 깨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플레이트가 원래 거의 반투명 하잖아요. LB 플레이트가. 그런데 이제 이콜라이가 자라면 그 부분은 이제 콜로니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투명한 게 아니라 이제 불투명해지죠. 근데 전체 론이 쫙 깔리면 전체 플레이트가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이제 어느 한 여기에 인펙션 된 다음에 얘네들이 깨져버리면 이 부분만 이제 플레이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반투명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잘 조절을 하면 여기 전체가 다 이런 플락, 이런 것을 이제 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플락이 뭐냐면 한 바이러스가, 한 박테리오 파지가 이콜라이 하나에 딱 들어가서 쫙 자라다가 깨고 나오면 이콜라이가 콜로니가 생기듯이 얘는 요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투명하게 변하는데, 이런 것을 플락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콜로니는 어때요? 콜로니는 동일한 플라스미드가 끼어 들어가서 계속 자란 거니까 이제 다 같은 걸로 보잖아요. 플락도 마찬가지. 이 플락은 동일한 바이러스가 인펙션 돼서 걔가 튀어나온 거라, 여기에는 같은 종류, 같은 시퀀스의 파지 벡터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스크리닝 할 때는 전체가 다 플락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론이 아니라 전체가 다 플락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플락이 되게 이렇게 깔아주면 이게 거의 한 몇 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의 5승, 10의 4승 플락 퍼 플레이트. 한 플레이트에 한 10의 4승 개의 플락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 보통 트랜스포메이션은 100개, 500개 뭐 그런데 거의 한 그거보다 10의 2승 단위가 높아지는 정도로 많은 플락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플락이 생기면 이 플락이 여기 뭐 그냥 전체가 다, 여기는 안 넣어주면 전체가 다 불투명해지고 그 콜로니로 그냥 론이 깔리고, 이제 얘를 많이 인펙션을 시키면 이 전체가 다 이콜라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서 다 깨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다 그냥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플레이트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로는 이런 플락들이 잔뜩 10의 4승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의 4승계의 플락은 뭐냐면, 아까 말한 지노믹 DNA가 이렇게 있으면, MH1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몇 개가 겹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요 프래그먼트들이 벡터로, 람다 벡터니까 리니어 하겠죠? 이 벡터들이 여기에 각각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지노믹 DNA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유전자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DNA를 우리가 얻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건데, 우리가 시퀀스는 알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 모른다고 하고 합시다.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요 쥐네 시퀀스는 알고 있어요. 이 쥐네 시퀀스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쥐네 시퀀스를 프로브를 만들어요. 여기서 한 50베이스,
이 주인의 앞부분, 이 주인의 ATG 부분은 알 테니까 ATG부터 뭐 어느 정도까지 한 50 베이스 페어 정도의 시퀀스를 만들어요. 합성을 하던, 요건 아니까 PCR을 하던.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레이블을 해요. 5' 엔드 뭐 포스페이트로 레이블을 하던, 아니면 PCR로 만든다면 뭐 바디 레이블, 뭐 오늘 수업 시간에 분자생물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엔드 레이블을 하려면 감마 포스페이트를 쓰면 되고, 바디 레이블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게 하려면 알파 포스페이트를 써서 아이소톱으로 레이블을 해요. 레이블을 해서 요 부분의 DNA를,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더블 스트랜드니까 더블 스트랜드였는데 레이블이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열을 줘서 싱글 스트랜드로 만들어줘요. 싱글 스트랜드로 쫙 이렇게 5', 3', 5', 3'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이제 딱 떨어지겠죠. 떨어진 것을 이거를 이제 프로브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엔자임을 자르는 걸 해야 되겠네요. 베메이션 사이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노믹 DNA 프래그먼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 지노믹 DNA 프래그먼트가 요런 프래그먼트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요런 프래그먼트,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지노믹 DNA에 들어있어요. 이게 다 플락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플락으로 들어있으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나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들어있으면, 여기서 플락부터 다시 합시다. 여기에 플락을 깔았어요. 플락을 깔았어요. 플락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한 플레이트만 봅시다. 그럼 여기에 다 플락이 있어요. 플락이 있으면 나이트로셀룰로스 멤브레인이 있어요. NC 페이퍼, NC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NC 멤브레인이 이런 것을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와 동일한 사이즈로 동그란 이런 플레이트가, 그 페이퍼가 있어요. 하얀 우리 필터 페이퍼랑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이 플락 있는 데다가 쫙 덮어줘요. 그러니까 LB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뚜껑을 열면 이 플레이트 위에 어떻게 돼 있냐면, 플레이트 위에 거기에 이콜라이들이 깔려 있는데 대부분 죽은 거고, 얘가 플락이 그러니까 인펙션 돼서 깨 나온 거니까, 그럼 그 위에는 다 그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박테리아 파지가 거기에 오글오글 모여 있는데, 그 플레이트 뚜껑을 열고, 그러면 플레이트 배지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다가 이 하얀 멤브레인을 위에서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다 동그랗게 사이즈가 거의 같으니까 이렇게 딱 놔줘요. 딱 놔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바늘 같은 걸로, 우리 시린지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딱 3개를 뚫어줘요. 뚫어주면 여기 페이퍼에도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이 배지까지 뚫었기 때문에, 배지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플레이트가 있고 그 위에 페이퍼가 있는 상황인데, 페이퍼 위에다가 이제 그 바늘로 구멍을 딱딱 찍어주면 뒤에서 보면, 이 플레이트를 뒤집어서 뒤에서 보면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표시가 나요. 플레이트의 뒷면에. 그럼 플레이트 뒷면에도 이렇게 점을 딱딱 찍어서 여기가 여기다라는 것을 확인해 둬야 돼요. 확인해 두고, 그 다음에 이 NC 페이퍼를 다시 이렇게 싹 들면, 그러니까 우리 도장찍 인주 묻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플레이트에 원래 바이러스, 박테리아 파지가 있는데 그것을 얘를 딱 대고 약간 묻히는 거예요. 다 나오진 않고 일부가 묻어 나와요. 묻어 나오면 여기 플레이트는 그대로 있고 NC 페이퍼가 한 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3개가 뚫려 있는 페이퍼죠. 그러면 이 페이퍼에는 지금 바이러스, 그러니까 박테리아 파지가 파티클이 여기 묻어난 거니까, 이거를 그냥 작업을 하면 떨어지니까
얘를 뭐 UV 크로스링커, 잘 모르겠지만 크로스링커를 사용해서 이 박테리오 파지 파티클이 멤브레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을 이렇게 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박테리오 파지니까 코트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코트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코트를 다 깨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어떤 작업이 되냐면, 여기 플락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플락 안에는 지금 각각 다른 벡터들이 이렇게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요만큼인데 이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클로닝 하려고 하는데, 프로모터면 요 유전자의 윗부분 요 시퀀스잖아요. 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지노믹 라이브러리 가운데 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오 파지 벡터를 내가 뽑아보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프로브를 쓰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요 부분을 프로브로 쓴다면 요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요 부분은 요 부분의 요 시퀀스는 요 아랫부분과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거고, 얘는 얘랑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거니까 요 부분과 같은 부분이 있는 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찾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네들을 아까 멤브레인으로 옮긴 다음에 이것을 멤브레인에 잘 붙이고 코트를 떼내면 여기에는 이제 더블 스트랜드 지놈, 람다 벡터의 지놈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까 여기서 프로브를 만들었잖아요. 프로브를 만들고 얘네들도 이 더블 스트랜드로 DNA로 있는 것들을 디내추레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우리 프로브를 이것을 이제 이런 통에다 넣고, 쉽게 말할게요. 그냥 통에다 넣고 이 프로브 레이블된 용액을 여기다 부어요. 여기도 붓고 잘 흔들어주면 이 프로브 중에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서로 우리가 찾는 부분이 이만한 부분이면, 아니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이제 지노믹 DNA에 있는 부분이면 우리 프로브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 부분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으니까 요 프로브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는 되는 DNA를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브를 넣은 용액을 갖고 쫙 흔들어주면서 반응을 시키고 또 잘 와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멤브레인을 잘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익스포즈를 시키면 엑스레이 필름 상에는 이제 엑스레이 필름 큰 걸 사용하고 이 멤브레인을 이렇게 놔줘요. 놔주면 이 멤브레인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스팟이 딱 보여요. 군데군데 이렇게.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 멤브레인에, 이거 멤브레인이 여러 개, 아까 한 10장 이상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번 멤브레인, 그러니까 플레이트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있겠죠. 이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1번 멤브레인, 1번 플레이트에 우리가 아까 요 점을 찍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로 뚫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도 바늘로 뚫어 놓은 부분이 표시가 돼요. 뭐 여기라고 하면 플레이트에도 여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은 이 엑스레이 필름을 밑바닥에 놓고 이 플레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추면, 딱 이렇게 맞춰서 요 X를 3개를 맞춰주면 요 부분에, 플레이트 요 부분에 있는 박테리오 파지 안에 내가 원하는 요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건데 제가 설명을 오늘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익스포즈를 해서 본 건 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레이트가 있어요. 플레이트에 여러 개의 플락이 있는데, 그 플락 중에, 각각의 플락에는 각각의 람다 파지 벡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에 각각의 DNA들이 이렇게 쫙 따로따로 이렇게 묻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묻어있다라고. 원래는 이제 플락 안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 이것을 플락을 페이퍼로 옮긴 다음에 이걸 다 깨잖아요. 다 깨면 여기에 각각 다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프로브로 해서 얘랑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할 수 있다면 요게 가서 쫙 붙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면 이 부분이 레이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스팟으로 엑스레이 필름에 딱 찍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를 딱 바닥에, 필름을 바닥에 대고 플레이트를 위에서 보면 이 부분에 플락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이 보통 한 1차, 2차, 3차 스크리닝까지 가야 이 작업이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여기서 지금 이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주가 아니라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벡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많은 큰 절편들을, 그리고 많은 종류의 절편들을 다 모아서 그걸 플레이트에 깔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일반적인 벡터보다 람다 파지 벡터를 이용해야 그게 가능한데, 첫 번째는 큰 프래그먼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efficiency,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efficiency보다 거의 100배 이상 좋은 infection efficiency가 있기 때문에 이 람다 파지를 이용하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얘기했죠. 이 큰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넣느냐? incomplete digestion. incomplete digestion의 장점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큰 거를 넣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겹치는 게 있다. 이 겹치는 게 있다.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프로브를 이용해서 프로모터 부분을 이 부분을 얻었어요. 얻어서 뭔가 막 일을 해보니까 이 부분만으로는 이 쥐의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조절되는지 프로모터 스터디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면 뭐냐면 이거보다 더 업스트림 부분이 프로모터로 작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업스트림을 요 프로브를 이용해서 또 찾아야 돼요. 요 앞쪽을 갖고. 근데 이거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렇게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요 끝부분을 갖고 하면 얘도 나오겠지만 요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스크리닝 하면 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로모좀 워킹 하듯이 이렇게 점점 걸어 나가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더 앞부분도 혹은 더 뒷부분도 클로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incomplete digestion의 장점이 되겠네요. 벡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제가 오늘 좀 그렇게 벡터 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렸는데, 시간을 보고 이번 주는 이것까지만 할지, 제가 아직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니까 이것까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조만간 요 다음 시간에는 restriction enzyme,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PCR 하는 걸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2시간에 걸쳐 PCR을 했고, 그 다음에 PCR 한 것을 사실은 이제 어딘가에 넣어야 되니까, 어디에 넣느냐, 벡터에 넣어야 되니까 벡터가 뭐고 뭐 어떤 벡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벡터에 넣으려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렇게 잘라서 벡터도 자르고 이 DNA 프래그먼트도 자르고 PCR 한 거를 자르고, 그래서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르는 엔자임, 리스트릭션 엔자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이거는
사실은 3학년 1학기 분자생물학 시간에 약간 배웠어요. 그 부분하고 약간 겹쳐요. 그런데 그 부분 리스트릭션 엔자임과 그리고 또 이런 라이게이션 트랜스포메 라이게이션 하기 위해서 이게 또 리스트릭션 엔자임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엔자임 정확한 내가 딱 맞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찾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경우나 몇 가지 경우에는 다른 엔자임들을 사용해서 클로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관여하는 엔자임들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